그게 이제 김태형 목사님이 모두 발언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그건 좋은 생각이다. 바로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까지 같이 해서 참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인증제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또 그 상황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정도에서 이 얘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김종준 총회장도 거기에 조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건 어렵다. 교회, 이를테면 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숫자가 다를 수 있고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공간이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상황을,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뭐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거리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해서 10명 들어가는 거 허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차례 나눠서라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하여간 가능한 얘기를 모두 다 했다고 보면 압니다. 예.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 방역에 관해서 채널이 있어야 대화 창구가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대표성을 지니는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교총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여유를 만들어 놔야 우리도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특별한 목적, 이번에 같으면 이제 방역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방역하면서 우리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방역을 잘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인데 이게 서로 잘 협력만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협력자다. 우리도 우리 교인들 보호하면서 사회적인 책임 다하면서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고 싶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 네? 가능한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어제 뭐 이야기 나온 것 가운데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은 심장병 병원 세운 것들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에 막혀 있는 걸 또 민간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다른 분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기에 어제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우리 몇 달 전에 대통령 면담을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묻혔어요. 그래도 언제 다시 대통령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서 어제 제가 좀 눈치가 보였지만은, 왜냐하면 다른 얘기들 다 하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지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일지 몰라도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원래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 도덕, 그리고 전통 문화를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법은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거 좀 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 인적 사항들, 발언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제 당신이 하실 말씀이라든지 이거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야기가 좀 안 나왔었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이 준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는 정부와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는 일로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정의당이 국회에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보실 때에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참 문제점도 있고 토론해야 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어떤 결론을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토론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정도만 얘기하면 그래도 너무 미온적으로 얘기한다고 싶어서 할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이건 이 유럽이나 일부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동성 간에 결혼을 합법화 시킨다거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신앙적인 가치 때문에 반대하거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지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염려를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성에 대한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이 세속 문화가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로도 나타나는 그런 어떤 단초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지만은 정확한 팩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법률가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보고 있고요. 또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꼭 기독교가, 목사가 교회를 보호하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보호하고 또 정통 우리 윤리라든지 또 가정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 데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사람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뿐 아니라. 그래서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걸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한교총에서도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말 자체를 법안은 이름을 잘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이 여론조사에 제정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 내용 안에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하는 것들을 실제로 다 해석해주고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이 안 됩니다. 이런 응답이 지금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보편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법률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또 가정을 참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심지어 뭐 유교, 우리 전통 종교도 이게 우리 가치의 훼손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어저께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